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보도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오늘 방송 보도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은 뭘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나중에 토크쇼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건 SBS에서 이제 뭐 많이 기사화도 많이 되고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SBS 직원 중에 일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스포츠 뉴스 화면에 연세대학교 로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로고가 나오는데 연세대 앞에 이응하고 비읍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 로고가 아닌 거죠. 원래는 저 로고가 아닌데 저렇게 누가 뽀샵을 한 거죠. 일종의 조작을 해서 이응 비읍이 일베를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극우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일베 사이트의 로고를 연세대 로고에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SBS 뉴스가 쓴 거예요. 표지에. 그러니까 이게 나가고 나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아주 발칵 뒤집혔죠. 와, SBS의 일베 충이라고 하잖아요. 네, 안 좋은 뜻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SBS에 아주 욕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고, 근데 이런 일이 방송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은 넘어간 거, 이 사진 맞나? 이 사진도 역시 SBS죠. SBS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타임지에 이렇게 사진이 나왔을 때를 쭉 소개하는 뉴스의 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 뉴스가 나왔던 이유는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니고시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잖아요. 또 사진도 되게 멋있게 나오고 이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됐었나 하고 쭉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 잘 보시면 가운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 사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 to the hell, Mr. Ro라고 돼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사진은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타임지에 썼던 제목은 헬로 미스터 로예요. 노무현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반가워요 라고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게 SBS에 나갈 때는 Go to the hell, 지옥으로 가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비난의 의미가 담긴 말로 바뀌어서 SBS 뉴스에 보도가 된 거죠. 이게 웬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뭐 이것도 SBS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일배충과 마찬가지로 SBS에 뭔가 되게 극우적인 성향 혹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자꾸 방송 화면에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성된 사진들을 넣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뭐 많이 기억들 하실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방송국들도 그렇습니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연합뉴스 TV라고 하는 뉴스 채널이죠. YTN 같은 뉴스 채널입니다. 연합뉴스 TV를 보시면 여기 박영식 앵커는 저희 회사 출신이라 잘 아는 친구인데 이 보면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갔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돈신소 나선다라고 했던 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밑에다가 인공기를 붙여놨어요. 북한 깃발을 붙여놓은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또. 아니 연합뉴스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이것도 뭐 엄청나게 그 욕도 많이 먹고,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뭐 보도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줄줄이 다 사표 쓰고, 아니 사표는 아니고 다 이렇게 보직에서 해임됐죠. 그리고 인사가 새로 났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연합뉴스 TV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연합뉴스가 문제됐던 이유는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1년에 500억 원, 몇백억 원의 어떤 지원금을 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연합뉴스가 운영하는 방송국이 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어떤 오보를 낸 거죠. 방송 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고요. 이런 사건이 자꾸 이어져서 방송국들 왜 이러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에 큰 사고가 또 일어나는데 이건 저희 회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북대통령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CNN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갔는데, 이게 밑에 자막이 나가잖아요. 자막이 나갔는데 뭐라고 나갔냐면 CNN 북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뭐 트럼프 메시지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북대통령이라는 게 뭔가요? 북한엔 대통령이 없잖아요. 북한에는 뭐 국무위원장이나 뭐 이런 게 있지 대통령이나 자리 자체가 없는데 북대통령 이건 뭐였을까요? 이건 문 대통령인 거죠. 문 대통령.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북대통령이라고 잘못 나간 거예요. 자막으로 방송 뉴스 자막으로. 이것도 난리가 났죠. 이걸 스크롤 뉴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뒤에 쓱 지나가는 뉴스인데 난리가 났어요. 북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표기했다. MBN이 우리 회사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저는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조 활동을 하면 이제 저희가 징계위원회라는 게 열리면 저희는 직원들을 대리해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요.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를 친 이제 그 기자, 요걸 오타를 낸 기자를 저희가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혹시 일배냐? 이렇게 후배니까. 근데 선배 아니에요. 이제 자기는 오히려 뭐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고. 근데 왜 그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새벽에 밤을 꼴딱 새는 철야 근무자가 이제 비몽사몽하는 상태에서 이건 뭐 미디어오늘에 이미 기사가 다 나온 내용입니다. 뭐 제가 새로운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취재가 돼서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밤을 새고 비몽사몽하는 상태에서 그날 밤에 북한발 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북한발 뉴스, 북한 소식이 많다 보니까 북한 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 기사는 원래 연합뉴스에 CNN 문 대통령 뭐뭐뭐 이렇게 원래 기사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복사해서 스크롤 뉴스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연합뉴스는 신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한글로 문이라고 쓰지 않고 한문으로 문이라고 써요. 한문으로 그럴 문자를 써놓고 문 대통령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자막에 한문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방송 스크롤 뉴스엔 자막을 한자를 안 쓰죠. 그래서 그럴 문자를 우리는 한글 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도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비몽사몽하고 졸립고 밤에 북한 뉴스 많았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엉키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라고 적어야 되는 걸 북대통령이라고 적었다라는 거죠. 잘못했죠. 이걸 제가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3개월 감봉. 그 저연차 기자 치고는 꽤 저희 회사에서 중징계를 한 셈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MBN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희 그런 이제 비판을 뭐 먹을 만한 욕이죠. 많이 맞고 있다가 그랬는데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또 한 번 사고를 또 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와이드 뉴스라고 하는 이렇게 대담 코너 있잖아요. 패널들 출연해서 막 이렇게 뉴스에 이슈에 관해서 토론하는 그런 대담 코너에서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그 이슈를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판넬인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하고 내려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이름은 다 아시죠? 김정숙 여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김정은 여사라고 쓴 거야. 김정은 여사는 누군가요? 김정은은 북한의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뭔가 이게 뭐 마가 씌인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너무 와이드 뉴스가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야. 쫓겨서 이걸 외주에 맡겨요. 외주 업체에 맡겼더니 외주 업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 쪽대본식으로 막 만들어서 막 들고 뛰어와요. 왜냐면 그날의 이슈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들어 온 거를 작가가 밑에 뛰어 내려가서 밖에서 받아갖고 막 뛰어 들어와서 방송에 스튜디오에 막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PD가 사실 이걸 이렇게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PD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검수를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모르고 나갔는데 나중에 방송에 떡하니 캡처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 PD 선배도 역시 3개월 감봉에 중징계를 받으셨고 뭐 하여간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건 참 부끄러운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방송 사고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뒤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 인공기가 떡하니 있죠. 근데 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여기 서 있는 이게 기자. 이게 사실 제가 낸 방송 사고입니다. 제가 이제 MBN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마크맨이었어요. 문재인 마크맨이라는 건 문재인 후보를 집중 마크하면서 쭉 선거 운동을 취재하는 거잖아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있었죠.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뭐 남북관계가 문제가 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비서실장 시절에
무슨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북한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라고 주장했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의사결정을 하면서 북한한테 물어보느냐라고 해서 이 회고록에 적힌 내용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그때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제가 마크맨으로서 그날 출연을 한 거죠. 출연을 해서 당시 앵커랑 같이 이렇게 대담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은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대담 코너예요. 근데 뒤에 백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인공기가 또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건 제가 의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의뢰했냐면 PD가 의뢰했는데 막내 PD가 이런 건 되게 막내들이 하거든요. 막내 PD가 뭐라고 의뢰했냐면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사진 그리고 인공기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관련된 사안이고 송민순 회고록이 들어가 있고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그냥 그렇게 세 개만 의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걸 만들어주시는 기술국 그 CG 만드는 쪽에서 그냥 문재인이니까 문재인 사진 넣고 송민순 회고록이니까 책 사진 넣고 인공기 배경에 깔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시뻘건 인공기가 배경에 있는 사진이 된 거죠. 이것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인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걸 감수해야 되는 건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출연을 하면 마지막 이것도 되게 시간이 마감에 촉박해가지고 방송 나가기 직전에 엄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내 말만 보지 혹시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없나 그거 위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 백은 안 보인 거죠. 그래서 하면서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덜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당시 문재인 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3분이나 우리 회사로 찾아오셔서 우리 회사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뭐 그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멍청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냐 방송국에서. 자, 다음.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고는 되게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방송 인력들이 되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가 많아요. 이런 이제 CG를 만드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기자나 PD는 되게 정규직으로 채용돼 있지만 되게 이런 CG를 만드는 어떤 그 인력은 프리랜서 계약직. 되게 이제 전문 대학을 나오거나 뭐 4년제 대학을 나왔더라도 미술 그쪽을 전공했겠죠.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처우도 되게 열악해요. 되게 계약직에서 2년마다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파견직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고 그리고 옛날에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 위주였는데 저희는 지금 생방송 위주잖아요. 와이드 대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마감 시간도 땡겨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제대로 검수되지 않은 채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처우도 열악하고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력 채용의 문제다. 아까 그 새벽에 밤사이에 있었던 사고도 그렇고 기자들이 충분히 인원이 많고 그리고 제작 인력도 충분하다면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검수가 가능한데 사실 문제가 터지는 회사를 보면 우리 연합뉴스 TV라든가 저희 MBN이라든가 SBS 같은 상업방송 이런 데는 수익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위주로 이렇게 전문성이 낮은 직원은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뭐 이분들이 무슨 일베 회원이거나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방송 제작 환경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송계 전반의 어떤 그 경영 변화가 좀 필요한데 최근에 방송 환경이 되게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광고 시장이 다 유튜브로 가버리면서 지금 방송국들의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고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방송국들은 방송국들 내로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방송산업 전반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그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발표자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곳이 어딘가요? 이 장소가 어디죠? 네,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죠. 자, 이런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같은 곳이 전국에 수십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진행하는 전국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다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협의회 허경 이사님이시고요. 주제는 이 시대 시민들에게 언론사의 가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누구보다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발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